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영신여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을 때 역함수를 구해서 10을 대입해달라.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구할 수도 있지만 f 인버스의 10이다 했을 때 이 결과를 만약에 a 이렇게 얘기 되면 자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관계니까 a를 대입하면 10이 나옵니다. 저는 이 a 값을 찾으면 되죠. 자 그렇게 되니까 fa 문제의 식에다 a를 대입해 보는 거니까 4a 플러스 2는 이꼴 10 이렇게 처리해서 그럼 4a는 8 이렇게 되니까 a 값은 얼마? 2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면 이런 것이 이제 훨씬 더 쉽겠죠. 자,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함수 사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사이 관계 이런 표현을 이렇게 바꿔가서 대체하는 거. 자, 이런 거 하나 정도 배우는 뭐 간단한 이론으로 1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쉽게 좀 이해되셨겠죠? 자, 1번 마칩니다. 2번 시작합니다. 10 컨비네이션 3 값은 어떻게 되느냐? 서로 다른 10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자, 이제 계산법만 알면 되죠. 10부터 제곱 19, 8 3개를 곱하기 한 다음에 3 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이제 나누게 하는 게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3 약분해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3, 4, 12, 0 해서 이제 120 이렇게 가지수를 구해가는 문제. 자, 2번 문제 1번보다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계산법만 알면 되는 거니까. 자, 기호 사용법은 좀 알아야 되니까 뭐 이 정도는 반드시 학습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다음 중 이거와 같은 식은 자 분모의 루트 x 플러스 2 루트 x 이렇게 됐을 때 자 이제 유리화 해달라 뭐 이런 뜻 같습니다. 자 유리화를 하게 되면 분자분모에 자 합차공식 형태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x를 열심히 분자분모에다 곱하기 해주면 되죠. 자 분모를 곱하기 해주면 뭐가 되겠습니까? 제곱 빼기 제곱 이런 모양 형태로 써진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x 플러스 2에서 x를 빼는 이런 형태의 식이 되니까 자 2배에 이렇게 처리가 식이 되어 있는데 2가 남으니까 또 약분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x. 자 이거는 뭐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던 문제 패턴이니까 잘 할 수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3번 잘 이해되셨죠? 자 3번 가볍게 마치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합하여 8명이 있는 동아리에서 2명의 대표를 뽑으려고 합니다. 남학생이 적어도 1명 포함되도록 뽑는 경우의 수가 13일 때 여학생 수는 어떻게 되느냐? 적어도 1명 뽑는다. 자, 이런 표현이 되게 되면 1명 뽑을 때, 뭐 2명 뽑을 때 이렇게 하면 일을 좀 다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 빼는 거죠. 전체에서 반대되는 형태를 빼는 자 이런 형태는 이제 여사건을 이용한 풀이다 이렇게 해주는 건데 자 전체는 8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니까 8 컨비네이션이 해주면 되겠고 남학생이 적어도 1명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 반대되는 경우가 여학생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뽑는 거가 되겠죠. 자, 이때 여학생 수를 모르니까 이제 이 명수를 또 x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x 여학생 x에서 2명을 뽑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가지수가 13이다 이렇게 되네요. 8 곱하기 7이고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할 거고 요거는 x-1 나누기 2 이렇게 처리된 게 13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거 뭐 숫자가 까탈스럽게 처리되어 있는데 뭐 계산을 좀 이쁘게 한번 해볼까요? 28이고 빼기 13 해주면은 2분의 x-1이다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니까 이게 15가 되겠습니까? 15 자 그러면 x-1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이제 30인데 30을 6 곱하기 5 이렇게 쓰는 게 센스 있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거 뭐 인수분해 할 필요 없습니다. 연속한 두 숫자의 곱이니까 6, 5, 3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x값 6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x가 여자 명수였습니다. 6명 차례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론이 좀 관여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8명이 있는 데에서 2명을 뽑겠다. 전체 가지수는 8 컨비네이션이다. 적어도 1명의 남학생을 뽑겠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되는 경우 여학생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학생이 이제 x명이라고 했을 때 여학생 2명 뽑는 거 요게 이제 반대되는 경우를 빼서 그 결과가 13이다. 자, 이런 걸 이제 여사건을 이용한 풀이라고 해주는데 자 어쨌든 이제 자 기본 개념으로는 전체에서 이제 반대되는 경우는 여학생만으로 구성된 경우 됐습니까?
자, 해서 이제 계산하는 절차. 자, 인수분해 하지 않고 이제 연속한 두 숫자의 곱으로 이렇게 처리해도 무난한 계산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좀 순간순간 현명한 계산법을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시켜 드렸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4번 문제부터는 그래도 이제 아주 기초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이제 조금씩 신경 써야 될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i와 이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달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의 조건 i 사이에 2개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자, 그래서 2개의 숫자를 집어넣으면서 크게 덩어리를 하나 이제 묶어서 4개의 문자가 이제 하나의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이 되면 되겠죠. 자, 이 가지수부터 우선 구해놔야 되겠습니다. i와 2가 자리 바꿀 수가 있습니다. i하고 2가 서로 자리를 이렇게 바꾸는 거니까 2가지가 있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엔 이제 두 문자를 빼게 되면 이제 네 문자가 있는데, 네 문자가 이제 요 사이에 오는 가지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사이에 다른 문자가 오는 가지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4가지 곱하기 3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되셨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큰 틀에서 이제 4개의 숫자가 하나의 덩어리가 처럼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4개의 문자 사용됐으니까 2개의 문자가 좀 이렇게 남았으니까, 자, 전체는 또 그럼 몇 개의 문자로 보면 되겠죠? 3개의 문자로 보면 되겠죠? 이 3개의 문자를 또 나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24에다가 6 이렇게 곱하기가 되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6, 4, 24, 6이 1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144가지 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살짝 복잡해졌는데, 복잡해졌다기보다는 이제 문제에 이제 조건이 붙어 있을 때 조건을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i와 2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간다. i와 2를 고정시켜서, 근데 둘이 자리 바꾸는 가지수 2가지를 처리해주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그 사이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4개의 문자가 남았으니까 4개의 문자를 이제 여기 사이에다가 들어갈 수 있는 2개를 해야 되는 거니까 4가지, 그 다음 3가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4개의 덩어리, 이제는 하나처럼 생각할 수 있는 덩어리가 만들어졌으니까 나머지 2개 하고 해서 전체 이 3개를 나열한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경우의수라는 게 뭐 큰 틀에서 하나의 공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차분하게 이제 논리 전개 형태로 계산되는 거니까, 자, 공식 암기 이런 형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계산하는 이 방법을 빨리 시간 내에 좀 익혀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6번이 되겠습니다. 두 집합, x집합, y집합, 범위가 쫙쫙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함수는 x에서 y로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함수식도 주어져 있습니다. 자, 정의된 함수가 1대1 대응이 아주 중요하네요. 1대1 대응. 알겠습니다. 기울기가 또 양이라고 했으니까 직선을 또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선을 떠올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의역에 해당하는 원소가 -2부터 쭉 해서 이제 2까지 이렇게 되는데, 자, 1대1 대응.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뭐가 돼야 되죠? 자, 공역 이꼴 치역 형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대응해서 여기가 3이다.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함수값 형태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대입한 경우가 이렇게 나옵니다. -2를 대입하니까 -2a 플러스 b 한 결과는 -3. 2를 대입하면 2a 플러스 b는 이꼴 얼마? 3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2b는 0 이렇게 되니까 b값이 0인데요. b값이 0. 자, 이렇게 되면 a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3 이렇게 처리해서 a값, b값이 얻어지겠습니다. 자, 이때 두 숫자를 곱하기 하라. 오, 그럼 0 해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뭐 이론 어려운 게 아니고, 뭐 풀고 나서 보니까 어려운 거 없잖아요. 자, 어려운 게 아니고 문제의 뜻에 맞춰서, 그러니까 함수 정의들을 얼마나 잘 아느냐 이런 얘기죠. x집합에서 y집합으로 정의역이 0, -2부터 플러스 2, 치역이 이렇게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이제 a 값이 주어지지 않으면 직선 방향이 이런 방향이 뜨고 반대 방향 기울기가 음인 경우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한 번만 해도 되는 그런 형태가 주어져 있으니까 완전 땡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입해서 나온 결과 이용해서 간단한 연립방정식 풀이하는 그런 문제 풀이로 문제가 귀결된 거죠. 됐습니까? 자, 6번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에 할 문제는 7번이 되겠습니다. 1, 2, 3, 4, 5 5개의 숫자가 적혀져 있는 5개의 의자가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또 학생이 의자에 앉습니다. 자기 자신이 적힌 의자에는 앉는 학생이 2명만 자기 자신 앉고 전부 다 다른 의자에 앉아야 되는 거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먼저 자기 번호가 적힌 의자에 앉는 학생,
2명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 2명을 먼저 골라야 되겠습니다. 5명 중에서 2명을 딱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 2명이 자기 자신의 의자에 번호가 적힌 의자에 앉으면 되겠죠. 4, 5번, 5번이라고 좀 생각하게 되면 이제 1, 2, 3, 요 자리에 이제 1, 2, 3 세 명의 학생이 앉아야 되는데 이 학생들은 자, 1번, 2번, 3번 의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자기 자신에 있는 다른 학생이 앉아야 됩니다. 그러면 2번과 3번이 앉을 수가 있겠죠. 일일이 조사하는 겁니다. 자, 2번이 앉았으니까 1, 3이라는 두 학생이 남아있을 텐데 다른 의자 앉아야 되니까 3, 1 이렇게 앉아야 되겠죠. 1, 3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3번이 앉았으면 1번, 2번이 남았는데 여기 자리에 2번이 앉으면 안 되죠. 1, 2 이렇게. 그럼 가지수가 몇 가지밖에 안 됩니까? 2가지밖에 안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가 이제 10 곱하기 지금 이것에서 나온 가지수 2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전체 가지수는 20가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자기 자신이 번호가 아닌 곳에 앉는 요 의자, 요거 앉는 요 방법. 자, 이 부분이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인데 사실은 이 개수가 지만 3개밖에 없어가지고 이 부분이 좀 수월하게 진행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고1 과정에서 이 부분을 처리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처럼 이렇게 일일이 조사하는, 즉 수용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이것은 또 나중에 뭐 완전 순열 혹은 뭐 교란 순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론도 있는데 뭐 포함 배제의 원리 뭐 이런 거랑도 연결되기도 하는데 복잡한 이론이니까 그런 것들은 뭐 심화 수업 시간에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단 5개 정도까지 나올 때는 이렇게 수용도를 이용해서 그려가는 것이 무난하다. 이렇게 좀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5개까지는 이미 거의 개수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정해져 있는 형태로 나오는 거니까 평상시에 연습을 해두면 시험 직전에 해두면 좀 보탬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8번 이어집니다. 주사위를 2번 던져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A,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B라고 했을 때 자, 2점을 이은 선분과 A, B가 만나는 경우수를 구해달라. 만난다. 자, 살짝 개념 파악해 볼까요? 4,6 B점 좌표 8,4 대략 8,4 됐습니다. 이걸 다 이렇게 이은 선분하고 제가 우리가 구해야 될 직선은 이제 B분의 AX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B분의 근데 만나야 된다. 이게 통과하면 이제 만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만나지 않을 때 만날 때면 이제 여기 이렇게 기울기를 열심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8분의 4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4분의 6이니까 기울기가 2분의 3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자, 이런 개념을 좀 이용해서 풀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B분의 A 이 기울기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만나기 시작해서 2분의 3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요걸 좀 이쁘게 전체에다가 2배를 해주고 B를 또 곱하게 해주면 B보다 크거나 같고 3B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주어진 식을 만족해주는 개수를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됐습니까? 조사를 해야 되겠죠? 조사를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A 값이 1이면 어떻게 될까요? A 값이 1이 되면 여기가 2가 되는데 짜잔 이렇게 된 식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B 값은 과연 어떤 게 가능하겠습니까? B는 1 되겠죠. 1 되겠고 그럼 3보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B 또 2도 가능합니까? 자, 2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A 값이 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4 이런 쓴 상태에서 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요쪽 값이 B가 1이 되게 되면 3이 되니까 안 되네요. 그럼 B 값이 뭐부터 되겠습니까? 2, 3, 4까지 이렇게 3개가 됩니까? 5가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러면 A 값이 이번에 3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6 이렇게 써놓고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이쪽이 6은 돼야 되니까 2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 3, 4, 5, 6 이렇게 개수가 됩니까? 6 되는 거죠. 된 것 같습니다. 2 집어넣었을 때 6 되는 거. 오케이. 그럼 A 값이 4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거 8이 되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B는 일단은 8보다는 큰 숫자가 돼야 되니까 B 값은 그럼 3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3, 9가 되니까 3, 4, 5, 6 이렇게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이번에 5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가 되게 되면 여기가 이제 10이 되는 거니까 3B가 10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4부터 되겠네요. 4, 5, 6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값이 6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6이면은 6이 12가 되려면은 3 이것도 4부터 되겠습니다. 4, 5, 6 됐습니까? 와, 개수가 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안 되는 경우를 구할 걸 그랬나 봅니다. 개수가 이렇게 많을 줄 알았으면 자, 3, 3, 4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벌써 10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개에다가 이것도 5개 이렇게 되는 거죠. 5개, 5개. 자, 그러면 전체 개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자, 20개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20개면 개수가 좀 많은 건데. 자, 이렇게 좀 반대를 구해야겠네요. 아니요, 뭐 이미 이렇게 구했으니까 이거를 좀 만족하면 풀겠습니다. 자, 두 점 주어져 있고 이어서 만든 거고 직선이 만나야 되겠다. 네, 두 점 이은 선분 직선이 만나야 되겠다. 만나는 기울기 가장 작을 때 가장 클 때 기울기들 구했고 그 기울기에 의해서 범위를 구해서 일일이 이거 다 뭐 해야 되죠? 조사를 해야 되죠. 자, 조사 이제 차분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 시험 장소에서 만나면 이제 시간에 서서히 쫓기기 시작할 텐데 자. 어쨌든 빠르고 정확하게 풀이를 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조사할 때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렇게 한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차곡차곡 숫자를 늘려가면서 조사를 하고 있죠. 이렇게 규칙성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실수 없이 빠뜨리지 않고 조사하는 거니까 이런 점들 좀 신경 써가지고 풀이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 시작합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그래프 이점 3,1을 지나고 중요한 것은 원래 함수가 역함수가 같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x 플러스 a 2x 플러스 b 이렇게 됐을 때 역함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a하고 x하고 바꿔서 x는 y 더하기 a 분의 2y 더하기 b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좀 학습이 돼 있었으면 y 역함수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x하고 b하고 이렇게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바꿔서 ax 빼기 2 이렇게 처리된다는 걸 알면 a 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좀 빨리 진행되거든요. 자, 이런 학습이 좀 돼 있었으면 하고 좀 바라는 거고요. 안 돼 있다면 지금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xy 더하기 ax는 2y 플러스 b. 자, 이항식해서 정리하니까 x 마이너스 2의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b. 그래서 y는 하고 정리하면 이렇게 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 미리미리 좀 학습이 돼 있어서 좀 빨리 구하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fx가 드디어 x-2 분의 2x 플러스 b 이렇게 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지난다고요? 3,1 3을 대입해 보니까 1분의 3을 대입해 보니까 얼마인가요? 6 플러스 b 했는데 이 결과가 1이다 이런 건가요? 자, 그러면 b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되셨죠? 자, 그래서 두 개의 결과를 나왔을 때 a 더하기 b 해서 얼마를 구해달라? 마이너스 7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렇게 뭐 특별한 이론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요. 역함수 구해가는 과정, 역함수를 구해서 뭐 이제 필요한 값을 이제 찾아가면 그런 절차인데 조금 미리 선행으로적으로 이제 학습이 돼 있다면 이제 역함수를 곧바로 식을 써서 풀었다면 조금 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점 하나 이외에는 뭐 별로 특별하게 더 가르쳐 드릴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무난하게 풀어서 점수를 확보하는 그런 문제 잘 푸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0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무리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m의 최대값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무리함수 뭐 관계를 좀 이용해야 되겠죠. 자, 무리함수 그래프를 좀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그래프는 루트 마이너스 x 그래프니까 자, 2사분면 방향 형태로 그려져 가는 거죠. 1사분면 여기 루트 x가 되는 거고 자, 요 방향 뭐 참고로 이런 데는 마이너스 루트 x 자, 이런 부분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게 이제 선택되겠고요. 그런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9만큼 평행 이동해서 우와 여기 1,9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그려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직선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직선은 m 공통의 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를 해가는 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군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습니까? 자, 근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만나지 않다. 오호, 그러면 지금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당연히 평행으로 쓱 그러면 안 만나겠고 점점 크게 해서 이렇게 지나면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 사이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m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자, 음수가 되면 당연히 만납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언젠가 여기서 만나는 거니까 자, 안 만날 때는 그럼 여기 이렇게 더 작다 했을 때 이제 여기 숫자를 조금 많이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가 1,9니까 x가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자, 3만큼 증가할 때 y는 9만큼 증가해 가는 거니까 기울기가 3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호호, 이건 뭐 수식으로 풀어간 게 아니라 그래프에 점 찍은 거 가지고 그냥 곧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이런 m 값의 범위를 구했을 때 자연수 m의 최대값이다. 그럼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2 해서 이제 풀이를 진행하겠죠.
역시 무리함수는 그래프가 답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무리함수 그렇지 않아도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이렇게 풀어가는 건데, 자, 무리함수는 역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에서 무엇을 풀어간지를 뜻파악하는 과정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직선도 이런 해석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터 좀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좀 이용했으니까 침착하게 정확하게 이제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 해석 정확하게 잘 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의 답 모양을 만들어내는 절차가 문제의 키포인트니까 차분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영신요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점 3,2와 함수 그래프의 점 P에 대해서 A를 중심으로 하고 점 P를 지나는 원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유리함수 x-3, 2x-2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 자, 그래프를 좀 그리는 형태를 취하려면 2에 x-3 이렇게 튀어나가고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다 여기 4가 좀 남는 거군요. 자, 1, 3, 4분면 형태로 그려야 되겠습니다. 자, 점근선을 좀 알아봤는데, 점근선이 x는 분모 0 만드는 거니까 3이고 y는 이렇게 몫으로 튀어나가는 거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점이 공교롭게도 무슨 점이죠? A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지금 원래 출제자는 이런 걸 풀어달라는 얘기거든요. 1, 2, 3 점근선, 1, 2 점근선 그래프 이렇게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원을 이렇게 그려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식이 좀 너무 복잡한 거니까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우리는 현명하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4 아까 이거 잘 구해놨습니다. 자, 선생님 어떻게 풀 거냐고요? x분의 4로 풀 겁니다. A점 좌표도 0,0을 할 겁니다. 자, 뭐죠? 평행 이동을 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자, x분의 4. 뭐 대칭 구조라서 뭐 굳이 더 안 하고 이곳에서 원을 그려가는데 가장 작은 원을 그려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려가 이제 접할 때 그려가면 되겠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접하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유리 함수는 y는 이꼴 x 대칭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죠? 대칭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부분에서 즉 y는 이꼴 x와 만나는 점에서 거리가 가장 최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x분의 4하고 y는 이꼴 x하고 만나는 거니까 x제곱은 4가 되는 거니까 x값은 2가 되겠죠. 그럼 여기 좌표가 이제 2,2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 A점에서부터 여기 만나는 점 P까지 거리가 여기가 지금 A점, P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얘기인데, 거리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2루트 2가 바로 뭐죠? 반지름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넓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제곱해야 되는 거니까 R 제곱이니까 8파이 이렇게 구해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평행 이동에 의해서 원점에서 처리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센스 있게 대처하는 겁니다. 자, 그건 뭐 때문에 그렇게 됐죠? 이 3,2가 이 점근선의 교점이라서 점근선의 교점 부분 그곳에서부터 그래프에 이르는 최단거리 이런 형태.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이제 원점으로 평행 이동 시켜 놓게 되면, 자, 이런 형태 아주 깔끔한 형태가 되죠. x축 y축 탁 잡고 유리함수 딱 그리고 원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딱 그려가는 이런 형태. 됐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이 y는 이꼴 x 대칭 이런 성질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죠. 물론 이곳에서도 가능한데, 이때는 이제 y는 이꼴 x 이런 부분들을 이만큼 또 뭘 해줘야 돼? 평행 이동해서 식해서 좌표 찾고 뭐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런 계산 과정들이 좀 더 복잡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가장 편리하게 풀어간 이런 부분들이 센스 있게 대처한 부분이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팁은 바로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산수를 조금 더 어떻게 해주면 효율적으로 하는지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을 자, 기억 속에 좀 저장했다가 기억 잘 했다가 나중에 문제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AB, BC, CD 길이가 3이고 AD 길이가 4인 등변 사다리. 길이 같다라는 것 좀 표시가 됐고요. 4 됐습니다. 자, 선분 BC 위를 움직이는 점 E. 알겠습니다. 이거와 또 직선을 그어서 또 만나서 F까지 그런 얘기군요. 그 다음에 거리를 X라고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FX라고 하겠다. 알겠습니다. 이때 이제 F3 구해달라. 뭐 식을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자, 이거는 큰 삼각형하고 모양을 좀 보게 되게 되면
뭐 이런 삼각형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삼각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연히 뭐가 되겠죠? 닮음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 좀 이해가 되죠? 자, 그럼 뭐 닮음 비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4 대 x는 3 플러스 fx 대 fx 이렇게 식을 세워가지면 되겠죠? 자, 3x 더하기 x fx는 4fx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4 마이너스 x fx는 이퀄 3x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fx라는 부분들이 뭐 4 마이너스 x분의 3x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이 딱 나오는군요. 길이 자체가. 유리함수가 딱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뭐 f3 구해달라. 뭐 3 대입하는 거니까 3 대입해주면 뭐 1분의 9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됐죠? 자, 그렇게 되면 그냥 가볍게 결과가 뭐 9 이렇게 더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식을 뭐 괜히 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풀고 나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게 F3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F3. 와, 그렇다면 이 길이가 이게 결국 3일 때 구해달라? 그러면은 모양 자체를 아예 F3이었으면 모양 자체를 아예 이렇게 놓고 풀어도 되겠습니다. 4에 3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F3 됐습니까? 모양을 좀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네요. 여기 뭐 3, 3 이렇게 잡아서 그죠? 자, 근데 이제 또 다른 것까지 감안해 보면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닮음 형태 됐습니까? 자, 요 정도 식들은 뭐 세우는 거 가능한 거죠. 자, 좀 이제 지금 그림 그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겁먹지 않고 좀 차분하게 식을 세워가면 충분히 풀만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복습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시작합니다. 함수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f11은 11 알겠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독특한 형태의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식이 주어져 있을 때 f44의 값을 구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제곱 대입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11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으니까 11을 대입하면 f1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11을 대입하니까 11 더하기 1분의 11 빼기 1 이렇게 처리되면 12분의 10이 되겠고 약분해서 6분의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F14 결과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4를 대입해보니까 F17이 되겠고요. 와, 그러면 이제 또 6분의 5 더하기 1분의 6분의 5 빼기 1 되게 되면 6분의 11이 되겠고 마이너스 1 되나요? 그럼 이렇게 되면 계산 결과 나옵니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17을 대입하면 F20이 되겠고 그러면 마이너스 11분의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1분의 1 빼기 1이다. 그러면 11분의 얼마가 되죠? 11분의 11에서 1 빼니까 10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얼마가 돼요? 12가 되는 건가요? 12? 그렇군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그럼 마이너스 5분의 6 이렇게 결과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입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23이 되나요? 23 마이너스 5분의 6이 되겠고 더하기 1이 되겠고 마이너스 5분의 6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됩니다. 자, 5분의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5분의 11 이렇게 되겠고 결국 11 되겠습니다. 자, 또 대입합니까? 안 됩니다. 눈치채야죠. 뭐가 나왔습니까? 11이 나왔습니다. 자, 11 처음에 집어넣었던 숫자가 나온 거죠. 자, 그러니까 4번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다 4번마다 규칙 4번마다 이제 규칙적이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 4번 규칙할 때 실제 숫자는 이게 지금 3칸씩 가는 거니까 12씩 줍니다. 4번 규칙할 때마다 숫자는 12씩 줍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걸 좀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F44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한 번 규칙이면 12줄고 그러면 F32가 되겠고 또 4번 규칙이면 F20이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12 줄어서 됐습니까? 이렇게 12씩 줄어드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20이니까 우리가 푼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럼 결과가 마이너스 5분의 6 이렇게 나오겠다. 됐습니까? 재밌게 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마이너스 꺼내놓고 A, B 구하는 거니까 결과는 이제 11에 답을 하면 되는 문제 형태 되셨죠? 이게 풀고 나서 보니까 뭐 별거 없습니다. 실은 뭐 합성함수 뭐 이런 거, 그다음 뭐 규칙성 이런 거에 대한 애매모호한 경계에 있는 그런 문제 형태인데, 자, 이렇게 좀 특이한 새로운 종류 형태에 나왔을 때 좋은 정보 주어져 있고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대입해서 규칙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알아보는 과정인데, 자, 이렇게 이제 과정을 통해서
자, 4번 했을 때 대입이 4번 이루어지게 되면 처음 숫자가 나와서 4번마다 규칙이다. 근데요, 이걸 이제 그냥 숫자로 보게 되면 안에 들어가 있는 대입해준 숫자를 보게 되면 한 번 할 때마다 3씩 변하는 거라서 12의 변화가 생기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풀어야 되니까 자, 12 빼고 또 12 뺀 F22, F44의 결과가 서로 어떻겠다, 같겠다. 이런 규칙에 의해서 답을 구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설명 이해되셨습니까? 자, 조금 색다른 문제 형태의 느낌이 있어서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정확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4번입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gx가 존재한다. g1은 3이고 5호. 아주 독특한 형태의 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관계식은 이제 열심히 좀 조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골라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나에 있는 식을 또 사실 한번 써보게 되면 이렇게 됐습니다. f라는 함수 요 안에 gx를 대입하니까 2gx 플러스 1이다. 아하, 이런 형태에 써 있군요. 고1 과정에서는 상당히 좀 낯선 건데, 사실은 이게 이제 2학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열 이런 거 파트를 배울 때 뭐 점화식 뭐 이런 거 공부한 거하고 관련해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거 형태로 좀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주어진 식을 좀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G1 나와 있으니까 1을 대입해서 G2를 구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식에 이제 열심히 3을 대입하니까 6에 7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G3은요. 자, 이곳에 또 2를 곱하기 하니까 14에 15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G4는요. 30에 31 이런 형태로 이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할까요? G5는 그러면 62에 63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일단은 G2가 7이다 됐고요. G5는 63까지 됐고요. 근데 이거 G100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자, 나온 숫자들의 규칙을 봐야 됩니다. G1은 얼마까지 있죠? 3까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곱하기 2를 한다라는 이런 개념들 때문에 자, 지수하고 잘 연결시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64-1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2 더하기 1 이거는 원래 4 빼기 1이 어유 이거 규칙을 뭐 뒤랑 또 달리 있으면 큰일 납니다. 4 빼기 1 여기는 8 빼기 1 여기는 16 빼기 1 이런 식이란 겁니다. 자, 2 제곱 마이너스 1 2 세제곱 마이너스 1 2 4제곱 마이너스 1 얼마나 써야 되겠습니까? 자, 2의 6제곱 마이너스 됐습니까? 자, 여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숫자를 좀 완벽하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 6 1 2 3 됐습니까? 그러면요, GN은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규칙 이해를 통해서 자, 식을 좀 만들어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디귿에 대한 풀이가 가능합니다. G100 마이너스 그다음 G99를 계산해 달라라는 부분 이제 디귿에 나온 건데,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101제곱 마이너스 1 빼기 2의 100제곱 마이너스 1 처리가 되겠고요. 뒤쪽에 이제 1은 가볍게 사라지는 거니까 2의 101제곱 마이너스 2의 100제곱인데 요거는 2 빼기 1에다가 2의 100제곱 공통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의 100제곱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2의 100제곱 맞는 말이다. 이런 결과가 돼 있죠. 됐습니까? 자, 새로운 규칙 이런 부분 나왔을 때 자, 당황하지 않고 자, 우리가 이제 차분하게 처리를 해가는 거죠.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 이 모양이 이제 제가 이제 식을 좀 만들어 본 결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 내 형태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데 그거 안 배운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대입해서 숫자들을 이렇게 열심히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계산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곱하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 곱하기 되는 것 때문에 이 지수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라서 이 숫자의 특징들을 빨리 잘 살펴서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특징 살펴서 이 규칙을 알아가는 과정. 됐습니까? 이게 이제 얻어지면 뭐 그 다음 물론 이제 기억리는 이 계산 절차 과정에서 나온 숫자를 가지고 대처해도 되는 거니까 자, 디귿이 가장 관심사인데 디귿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한 부분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면 좀 설명이 좀 여러분들 학습하는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14번 마칩니다. 15번 한번 볼까요? 자,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서 그리고 주어진 식이 어떤 특징인지 좀 살펴가면서 풀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식하고 나중엔 저 식하고 만나야 되는데 좀 특별한 점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루트가 좀 잘 풀리는 걸 찾아야 되는데, 자, 0일 때는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3을 좀 찾아야 되거든요. 1, 2, 3. 3 찾으면 4 되니까 3,1 이렇게 지나가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그럼 어떤 숫자로 풀리죠?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3,1 지나는 점 찾았고, 그 다음에는 얘가 2로, 이게 지금 3에서 풀린 거고, 그 다음에 8, 8, 여기 3인데 4, 5, 6, 7, 8, 뭐 이런 식 가서 이제 좌표 찾으면 되겠습니다. 8이면은 여기가 8, 이렇게 되나요? 대략 이렇게 찾아서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요. 자, 요건 또 2차 함수인데, 오,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요 점이 딱 꼭지점이 되는 그래프였는데요. 자,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야 되는 거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또 그래프 모양 어떤, 근데 요거는 또 나중에 직선하고 또 만나는 것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혹시 필인데, 자,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뭐부터 알아보냐면요, 그래프를 그리기 중단하고 역함수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y는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y 플러스 1은 루트 x 플러스 1 쓰면서 역함수 i식을 좀 바꿔놓죠. 역함수 x 플러스 1은 원래 이게 좀 맞게 쓴 거죠. y 플러스 1. 자, 제곱을 하게 되면은 y는 x제곱 플러스 2x. 됐습니다. 역함수 관계였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3,1 이 녀석이 그러면 1,3 이렇게 하고, 여기 그럼 또 얼마를 지나야 되나요? 이 함수가 역함수고 이 연관성보다는 이 대칭 구조 모양 형태이긴 한데, 순수하게 역함수가 아니군요.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하고, 호호호호, 이것도 걱정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역함수에서 구해봐야 지금 이 함수의 오른쪽 부분이 나오는 거네요. 자, 왼쪽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도 이제 그래프의 휜 정도가 같다는 것만 좀 보탬이 되는군요. 자, 그래도 이제 이 대칭 성질이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 되면 1, 2, 3 정도 해서 아까 여기 대칭된 구조의 반대편 쪽 점 지나서 그래프를 대략 이렇게 그려갈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요 식을 보게 되니까 요게 이제 x에다가, 우와, 완전 재수입니다. 3,1 집어넣으니까 0 되네요. 요 직선 여기 지납니다.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두 칸에, 자, 요 정도 지납니다.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지났습니다. 자,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3,3. 여기 대칭점에서는 사실 이쪽 점 찾았는데, 그래서 이제 대칭 구조 좀 알아봤는데, 자,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둘러싸인 부분 구하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인데 좀 큰일 났습니다.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라서. 근데 이제 문제의 좀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 여기를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이게 근데 곡선 모양이 이쁘지 않은데, 곡선 모양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 이것도 이제 직선을 또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제 곡선 모양이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중요한 건 사실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넓이가 서로 어떻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까? 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 역함수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 이제 이게 지금 y는 이퀄 x 대칭했을 때 이제 이쪽 오른쪽 부분이 나오는 건데, 그게 좀 대칭적인 모양이라서 똑같은 2차 함수니까 곡선의 휜 정도가 또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와, 원래 이 무리함수도 이제 이 아래쪽 편이 이렇게 있는 거 이제 대칭되면 이제 이쪽 편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사실 이제 없는 부분이니까 교묘한 형태의 함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쪽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이쪽으로 갖다 놓게 되게 되면, 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무엇의 넓이를 구해 가야 되겠다. 직선 이렇게 되어 있고, 직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3,1이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3,3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됐습니까? 자, 무엇을 통해서 이제 넓이를 구해 가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좌표를 열심히 써서 풀어가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1, 이거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이제 이용해서 구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근데 이제 정상적인 좀 교과 과정이 아니니까, 지금과 같이 점들이 직선 방식까지 다 나와 있을 때는, 자, 2분의 1에
아예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무엇으로 해주면 되죠? 밑변으로 해주면 되죠. 밑변 길이. 밑변 길이. 그럼 x는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x는 6제곱에다가 y는 1하고 3이니까 2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높이를 그럼 뭐 하면 돼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하면 되죠. 자, 직선의 방정식 좀 쓰고요. x 더하기 얼마였죠? 3y 마이너스 6은 이꼴 제로 되겠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삼각형의 넓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이게 36, 40입니다. 40, 2루트 10 되겠고, 그럼 여기가 루트 10분의 10 이렇게 됐으면 약분하니까 뭐 결과는 10 이렇게 처리해서 넓이를 구해가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넓이는 10 이렇게 구했습니다. 마지막에 넓이를 연산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맨 처음에 주어진 그래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느냐, 이런 과정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큰 무리함수 그래프, 지금 여기가 좀 특정한 좌표를 좀 찾기 위해서 여기에 루트 부분이 양으로 풀려가는 좌표들을 좀 몇 개를 좀 찍어서 그래프 모양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그려갔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가는데 여기 좀 요걸 이항시켰을 때 되는 식이라서 이제 느낌상 잽싸게 역함수를 구해봤더니 역함수 관계 있는 함수다. 근데요, 지금 주어진 오른쪽 그림 그래프를 y는 꼴 x 대칭할 때 저런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 그림은 사실 역함수는 이게 y는 꼴 x 대칭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대칭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이 왼쪽 게 나오는 게 아닌데, 이 왼쪽 거는 사실 무리함수도 이 부분이 좀 이 아래쪽 형태도 좀 이게 좀 사라져 있는 이 부분을 대칭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좀 특이한데, 다행인 것은 자,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러싸인 여기 이제 곡선 파트 부분의 넓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정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큰 틀에서 이게 이제 삼각형 넓이가 되겠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결돼 가는 거니까, 자, 학습을 좀 철저하게 잘 해야 될 조금 까탈스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복습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16번 시작합니다. A하고 C가 0이 아니다. 곱하기 연계 각각 0이 아니다. 이런 얘기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0이 돼버리면 식이 좀 이상해져 가니까 그렇다. 자, 요거는 또 뭡니까? 이건 뭐 AD-BC가 0이 아니다. 이거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뜻인데, 표현들 더 어려운 표현들 많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유리함수가 존재인데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다. 점근선 x가 2다 이런 뜻이군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만족한다. 우와, 어려운 표현 나왔네요. 그 다음에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대칭 구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고, 근데 그게 또 2차 함수에 또 접한다? 계산 과정이 또 길어지겠습니다. 역함수는 또 이런 대칭이다. 이 함수 표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두 함수 표현은 아주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건데, 아는지 잘 알아야 되는데 좀 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학습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1학기 과정 끝 무렵에 공부했을 때 대칭 이동과 관련된 이론인데, 자,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론 좀 살짝 한번 점검합니다. xy를 a, b에 대해서 대칭해서 프라임이 나왔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2분의 x 더하기 x 프라임이 a가 되고 2분의 y 더하기 y 프라임이 b가 되는 이런 성질이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곳에서 x라는 것은 2a-x 프라임, y라는 것은 2b-y 프라임 이런 관계가 되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y는 이꼴 fx라는 그런 함수를 변환을 하게 되면 이제 대입만 잘하면 되죠. 2b-y 프라임은 이꼴 f의 2a-x 프라임.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제 변환된 x 프라임, y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 이게 이제 함수식이 돼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식을 달리 쓰게 되면 이제 폼나게 2b는 자, 이항시키면서 프라임을 이제 fx로 바꾸고, 원래 이제 프라임을 붙여야 되는데 이제 변환이 다 끝났으니까 프라임을 떼버리고 쓰게 되면 2a-x 이렇게 쓰게 되면 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식은요, 요 x 자리에다가 a 더하기 x를 대입하게 되게 되면 a-x 이런 형태 표현해서 표현법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표현법이 나온 거예요. 지금 위에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이제 fx를 이항시켜 놓은 거니까, 자, 위쪽에 써져 있는 표현법. 됐습니까? 와.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f 뭐라고 써있죠? 4-x 더하기 fx는 이퀄 10 이렇게 써져 있다는 얘기. 이게 이제 2,5 대칭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역함수를 구한 거니까 5,2 대칭이 돼야 되는 거고 있고,
됐습니까? 자, 5,2 대칭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2를 재우니까 이제 4는 이퀄 F. 근데 이제 식 모양을 보니까 이제 F가 아니죠. 역함수를 G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 써져 있는 식일 패턴을 좀 이제 위쪽 패턴이 아니라 이제 아래쪽 패턴을 쓴 겁니다. G의 5 플러스 X 더하기 G의 5 마이너스 X. 와. 이야, 주어져 있는 제가 지금 유도해 드린 이 표현들을 하나는 F로, 하나는 G로 각각. 야, 이거 뭐 아주 대단합니다. 이 표현을 썼고 이 표현을 써가지고 또 다양한 표현을 해서 대칭에 대한 것을 언급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걸 풀면서 자연스럽게 R 값이 4라는 걸 또 하나 구해냈네요. 됐습니까? 자, R 값 4 겨우 하나 구해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리함수가 그런데 직선 L의 대칭이다. 근데 이제 원래 유리함수라는 것은 y는 이꼴 x하고 y는 이꼴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인데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평행이동이 돼야 되죠. y 마이너스 5는 이꼴 x 마이너스 2 해서 y는 x 플러스 3 y는 y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가 되나요? 7 이렇게 되나요? 이 두 개에 대해서 대칭이다.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L1, L2를 구한 겁니다. L1, L2. 됐습니까? 자, 근데 이게 산수가 좀 대단합니다. 이 함수가 L1, L2에 동시에 접한다. 와. 그럼 이제 x제곱 더하기 문제가 px 플러스 q인가요? px 플러스 q 이 부분이 x 플러스 3하고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이 부분이 마이너스 x 플러스 7하고 접한다. x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1 x 더하기 q 마이너스 3은 제로 해서 판별식 t 해서 p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배 q 마이너스 3은 이꼴 제로씩 나와야 되겠고요. x제곱 p 플러스 1 x q 마이너스 7은 이꼴 제로 해서 판별식 t에서 p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배의 q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0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연립방정식에서 빼야 되거든요. 됐습니까? p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2p 플러스 2p니까 그냥 마이너스 4p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4p 플러스 1 사라지고 마이너스 4q 지워지고 12 마이너스 28 이꼴 제로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4p는 이꼴 마이너스 16 되니까 p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얻어졌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좀 숫자가 좀 작은 식으로 갑시다. p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이꼴 4배의 q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다 이제 q 마이너스 3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t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5가 처리되겠죠.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4배 4로 나누고 q 마이너스 3 처리되니까 q는 4분의 25 더하기 3을 더하기 하니까 10이니까 4분의 37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모두 다 구했습니다. 이제 합시다. 4배의 p값 마이너스 4 q값 4분의 37 아까 r이 얼마 나왔었죠? 4가 나왔었나요? 자, 해서니까 지워지고 4분의니까 정답 37 이렇게 되는 문제. 37 있어야 됩니다. 와, 풀었습니다. 자, 매우 긴 형태의 식 어떻게 좀 이해 좀 되시겠습니까? 자, 만만치 않은데, 자, 제가 맨 처음 점 대칭 이론 부분 됐습니까? 자, 이론은 뭐 중점이 이렇게 되는 관계식, 그곳에 나온 관계식, 함수에 대입해서 이런 특징, 그 부분에서 만들어진 두 개의 식을 보여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이론 학습이 좀 잘 돼 있어야만 풀어야 하는 거니까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해석해서 대칭이라는 거 알았고, 근데 원래 이제 유리함수는 이런 거에서 대칭이 성질이니까 평행이동한 함수식, 직선식을 알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직선이 또 다시 2차식에 이제 접해야 됩니다라는 이 두 가지로 접목해서 이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 연립방정식까지 해서 PQ에 가는 거. 와우. 뒤쪽은 이제 산수니까 이론적인 흐름은 이쯤까지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까탈스러운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16번. 자, 전에 배웠던 내용에서부터 물론 이제 심화 과정에서 학습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니까 자, 다시 한번들 이제 설명 다시 듣기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학습하도록 여러분들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주희와 지민이가 1부터 9까지 잔수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뽑아서 세 자리 비밀번호를 만든다.
소수가 2개 포함되도록 해서 큰 숫자부터 나열해서 64번째. 오, 이거 복잡한데. 소수가 하나만 포함하도록 해서 가장 작은 수부터 10번째 오는 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숫자부터 분류해야 되겠군요. 2, 3, 5, 7 소수, 1, 2, 3, 4, 5, 6, 8, 9 소수가 아닌 숫자. 일단 분류를 좀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의부터 할까요? 큰 숫자부터 나열한다. 9가 오는 경우, 8이 오는 경우, 뭐 이때부터는 뭐 아무거나가 아니죠. 허허허. 소수를 2개 이상 포함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소수가 아닌 숫자니까 여기서 4 곱하기 3 이렇게 되는군요. 소수로 구성되게. 그럼 12가지, 또 마찬가지로 12가지, 24가지가 끝났고요. 자, 7. 아하, 이제 소수가 왔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네요. 자, 이곳 자리에 소수가 아닌 그가 5가지가 오가 되면 그럼 이쪽은 반드시 소수가 와야 되니까 7이 아닌 숫자가 3개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까? 그럼 15가지가 나오겠고, 7인 상태에서 이쪽에 소수들이 오게 되면 3이 오게 되면 이제는 아무거나 와도 되죠. 소수가 와도 되고 아닌 거 와도 되고. 자, 그러면 이쪽에 이제 2가지에 5가지 7가지 됩니까? 21가지 해서 여기가 그럼 얼마입니까? 36가지 합치면 현재 스코어 60가지 거의 다 왔습니다. 64번째. 자, 그러면 이제 6으로 시작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6. 자, 그 다음 큰 숫자 처리해서 6에 9가 오면 안 되죠. 소수가 아닌 숫자가 왔으니까. 자, 그러면 자 6이 왔으니까 소수로 구성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 오게 되면 이제 2, 3, 5 이렇게 처리되니까 3가지가 가미됐으니까 63가지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6에 그 다음 7 다 끝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작은 소수는 이제 5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5가 오고 그 다음 제일 큰 숫자가 되니까 7 써줘야 되겠죠. 끝났습니다. 64번째 숫자.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번에는 지민이 해야 되는데 소수를 하나만 포함해가지고 작은 수부터 나열한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1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뭐 작은 숫자부터 좀 조사해야 되는데, 자, 1 온다고 치고 소수가 아니니까 이제 소수를 하나 포함시켜야 되는데 2가 왔다고 치면 이제 소수가 왔으니까 소수가 아닌 숫자들이 와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4가지가 되겠고, 됐습니까? 1, 그 다음에 3 시작하는 숫자 역시 4가지가 되겠고, 끝났습니다. 8가지. 자, 그 다음에는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1 다음에 두 번째 자릿수가 이제 4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소수가 아니니까 전부 소수로 시작돼야 되겠죠. 소수가 이제 이렇게 2, 3, 5, 7로 가는 건데 작은 숫자부터 따지면 2에다가 3.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번째 숫자가 되겠습니까? 그럼 143이 되겠네요. 143. 657. 자, 또 하나 올라가고, 그럼 자, 어떻게 됐습니까? 800입니다. 800. 됐습니까? 자, 문제에 주어진 규칙, 뭐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 거니까 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뭐 이럴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한 설명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그냥 노력을 좀 기울여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문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된다면 뭐 특징만 잘 보면 되죠. 뭐 소수가 2개 이상 포함된다. 큰 숫자부터 나열했다. 그래서 큰 숫자부터 최고곡적 조사 들어갔고요. 그 다음 소수가 하나만 포함한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10번째 수라서 금방 끝났습니다. 다행히. 점점 커져가게 만들고. 이해됐습니까? 차분하게 위에서부터 나이라는 것 좀 따져서 잘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f2를 값을 구해달라. 오, 이거 너무 갑자기 쉬운 게 나왔습니다. 주어진 식 x에다가 2 이렇게 대입해주면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와우, 가볍게 처리했습니다. 야, 이렇게 풀고도 점수 몇 점을 확보할 수 있겠네요. 자, 기분 좋습니다. 다음 문제 갑시다. 정의역을 구해달라. 이 무리함수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무리함수가 될 때는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식, 자, 이 부분이 항상 0보다 큰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x값이 1보다 크다 결론 나오는데, 자, 이렇게 답을 쓰면 안 되겠고 좀 그럴싸하게 써야 되겠습니다. 자, x가 대표원소인데 x라는 것은 이렇게 1보다 큰 것을 만족해주는 모든 실수다.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야 좀 그럴싸하게, 자, 집합 형태로 표시해야 정의역 표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또 치역을 구하라는 얘기가 있네요. 자, y는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된 식이었죠. 자, 이런 식은 도대체 무슨 식입니까? 자, 원래 루트 x라는 이런 그래프를 어떻게 되는 거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렇게 그래프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제 그려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나온 y값은 항상 이 값보다 큰 이런 결과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y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것도 또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y가 대표원수인데 y는 2보다 큰 것을 만족해주는 역시 또 모든 실수. 자, 이런 형태로 답을 해야, 자, 집합 형태로 답을 해야 좀 그럴싸하게 소수형 답안을 쓰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기본적인 서술형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점수를 좀 확보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한동안 어려운 문제 나오다가 좀 쉬운 문제 나왔으니까 자, 확실하게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어느 행사장에서 남자 2명과 여자 2명이 줄 서서 서려고 하는데 다음 문항에 답하십시오. 남자 2명, 여자 2명이 일렬로 선다. 특별한 조건이 없는 거죠. 그럼 4명이 일렬로 줄 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4명이 줄 선다. 줄 서기. 와,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짠짠짠짠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가지수는 4가지, 그 다음 3가지, 그 다음 2가지, 그 다음 1가지.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4팩토리얼 처음부터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24가지에서 답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아, 진짜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죠. 남자 2명, 여자 2명이 줄을 서는데 교대로 줄을 서겠다. 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니까, 자, 뭐 남자를 용감하게 먼저 나열해 볼까요? 남자를 먼저 나열하게 되면, 자, 틈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 틈에 이제 이렇게 앞에 2개 오거나, 자, 틈이 이렇게 있는데 뒤쪽 2군데 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남자를 먼저 나열할까요? 나열 먼저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쪽에 나열한다고 치면 곱하기 2가 되겠고, 또 뒤쪽 2개 온다면 그쪽에 또 2 이렇게 2가지. 여기도 사실은 뭐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2 팩토리얼 2니까 이거 4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전체 합쳐서 몇 가지? 8가지 이렇게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교대로 온다라고 됐을 때 이제 가운데 부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앞에 올 때, 그 다음에 뒤쪽에 올 때 이렇게 큰 틀에서 이제 2가지로 나눠지는 부분, 이 부분 조금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경위수 문제 중에서 뭐 그냥 평범한 문제가 나왔다고 좀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자, 이 문제도 역시 확실하게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이고 영신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함수 x분의 그래프의 한 점 p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y는 이꼴 x 위에다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했을 때 q에서 또 다시 x축에다가 수선이 되는 것이 또 이거 만나는 점을 R. 무슨 얘기죠? 자, 이런 곳에 좌표 A, A분의 1이 있는데 Y는 있고 X의 수선발 내려서 Q점 구하고. 알겠습니다. 다시 X축의 수선발 내리다가 만나는 점 R을 구해야겠다. 아, 그런 그 절차군요. 알겠습니다. Q점의 좌표를 문자 A로 나타내달라. 이제 P점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P점이 이제 자, A, A분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Q점을 어떻게 표시해 갈까? Y는 6고 X에다가 수선의 발 내렸는데, 자, 어떻게 할까요? 뭐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막 풀어가는 건가요? 자, 아니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조금 제가 좀 전수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Y는 이꼴 X분의 1 이 그래프라는 것은 사실 이 유리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애초부터 Y는 이꼴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y는 이꼴 x라는 것이 사실 또 우리가 또 역함수를 구해가는 그럴 때 나오는 거라서 이쪽이 p점이 있다면 이렇게 여기 p점이 있다면 이 대칭한 점이 있는데 이걸 뭐 굳이 q점이라고 안 하고 이거 p'이라고 할까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러면 대칭한 이걸 좀 이용하게 되면 이쪽이 a 더하기 a분의 1 이렇게 a, a분의 1 되게 되면 p' 제표는 a분의 1, a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y는 이꼴 x 대칭이기 때문에 x, y 사이에 좌표가 바뀌는 거라서. 자, 제가 지금 왜 이걸 구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Q점이라는 것은 바로 이 Q점이라는 것은 바로 P와 P'은 요 두 점이 바로 뭐가 되죠? 중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A 더하기 A분의 1 나누기 2. 사실은 이게 이제 통분하게 되게 되면 A분의 A제곱 플러스 1 이런 부분이 1을 나누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Q점 좌표는 2A분의 A제곱 플러스 1. 자, X좌표, Y좌표가 서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똑같이 이런 형태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좌표를 구해가는 것이 좀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요. 그럼 R점의 좌표를 나타내다. R점의 좌표는 좀 평이한데 일단은 Q점하고 X좌표가 같아지니까 2의 A제곱 플러스 1 되겠고, 자, 그 다음 Y좌표는요. X좌표가 나오게 되면 Y좌표는 X분의 1 이런 식이니까 역수 형태로 나타내주면 되죠. 이렇게 좌표를 나타내달라. 그냥 이게 끝인가요? 뭐 좌표를 나타낸 다음에 나중에 뭔가 또 어려운 거를 뭐 질문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긴 좀 질문 이거 안 하고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게 좀 역수관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자 관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뭐 P, Q하고 R 사이에 뭐 거리라든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뭔가를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평이하게 좌표 구하는 것까지 하고 마치고 이제 끝났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이제 못 풀까봐 적당한 거에서 또 멈췄나 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 Q점 좌표 구해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P점을 지나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수직되는 거니까 뭐 기울기가 이제 y는 이꼴 마이너스 x 뭐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니까 이런 점인데, 뭐 a점을 지나면 마이너스 a 뭐 a점을 지나면 뭐 이런 식해서 뭐 직선 방식 만들어서 두 직선에 뭐 교점 찾고 뭐 이런 방법을 지금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자, 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 자 P점을 y는 이꼴 x에다 대칭해서 P 프라임. 근데 이 둘의 무슨 점, 중점이 y는 이꼴 x가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제가 처리해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좌표 구해간 이 과정, 이제 아이디어 낸 부분 정확하게 좀 학습하면 여러분들 좀 실력 향상에 보탬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어가는 좋은 힌트를 좀 제공해 드리는 것 같아서 뿌듯해지는군요. 자, 제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자, 20번 영신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항이었습니다. 20번 끝으로 영신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